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기초, 그 중에서도 변수의 생성, 산술연산자, 자료구조 중 리스트에 대한 개념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파이썬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고 그 설치된 곳에 스파이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시키면 다음처럼 명령어에 대한 편집을 그리고 전달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습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몇 가지 단축키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인 단위 실행이 F9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행키가 되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여러 라인을 동시에 주석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드래그로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1이 주석 처리고요. 다시 컨트롤 1을 누르면 주석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필기 같은 거 하실 때 명령어 전달되는 부분만 딱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다 주석 처리를 해주셔야 뭐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죠? 네, 꼭 필요한 것들은 이 두 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변수 생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변수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무언가 내가 연산한 결과를 계속 반복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3 더하기 5를 했는데 이걸 저 뒤에서 또 필요로 할 때라고 한다면 그 3 더하기 5가 간단하니까 3 플러스 5라고 하는 걸 반복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몇 줄 단위의 연산 결과였다라고 한다면 그걸 계속 다음에 갖다 붙여서 이어서 계속 쓸 수가 없잖아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저장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저장을 위해서 객체를 생성하게 되는데 그걸 변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변수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하면은 계속 값이 변한다. 그래서 A1에다가 나는 3을 저장해 놨지만 다시 덮어쓰게 되면 뭐 5라고 하는 다른 숫자가 입력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기억이 쉬우시겠죠? 네, 간단히 값을 저장하기 위한 객체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때 이제 변수의 명령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변수 이름을 어떻게 지정할 거냐인데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하면 되는데요. 대소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문자로 썼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대문자로 변수를 다음 라인에 전달하실 필요가 있겠고 숫자로 시작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숫자를 포함할 수는 있겠죠. 네, 대체적으로 저는 숫자를 포함한 변수를 선언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특수기호 같은 것들이 대체적으로 삽입이 불가합니다. 근데 뭐 언더바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하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삽입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예약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약어라고 하는 거는 이미 프로그램 단에서 정의가 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함수명 아니면 함수 내에 인자명 기타 뭐 패키지 이름 혹은 뭐 if문 같은 if, for, while 이런 건 이미 우리가 이런 걸로 사용하겠다라고 약속되어 있는 단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절대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기치 못한 프로그래밍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sum.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 자동 완성이 되잖아요. 이게 함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총합을 구하는 함수인데 요거를 나도 모르게 이제 변수를 생성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야 될 때 혹시나 잘못 실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쓰지 않고 웬만하면 뭐 sum 1 혹은 언더바 1 혹은 뭐 vsum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숫자값 처리 가능하고요. F9 그러면 우리가 변수의 값을 대입 여기서 이퀄 가지고 변수의 값을 대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선언이 된 객체는 조회가 가능하죠. F9 그래서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문자에 대한 값을 삽입할 수도 있는데요. 뭐 V1이라고 제가 저장을 하면 ABCD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건 문자열의 경우는 반드시 쌍따옴표 혹은 헛따옴표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라인에 걸쳐있는 문자열을 만들어야 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는 순간 이렇게 흰색 글자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는데 원래 이렇게 헛다운표로 시작을 하면 헛다운표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도 뭔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끝이 나지 않은 형식으로 이렇게 에러를 뿌려주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 즉 여러 라인에 걸쳐 있는 문자열을 하나로 지정하고 싶다, 변수로 저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를 3번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색깔이 변했죠? 이거는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F9를 해보게 되면 이 라인 자체가 실행이 되고요. V2라고 하는 변수를 제가 한번 무엇이 저장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봤더니 다음처럼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역/n이라고 하는 건 엔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A, B, C, D 엔터, DF 어쩌고저쩌고 엔터, 엔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문자열, 네, 여러 라인의 문자열 전달 시 이렇게 3개를 사용하면 된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변수라고 하는 개념 잘 기억해 주시고, 뭐 나중에 여러 함수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결과를 얻게 되면 그 결과를 저장해 둘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모듈. 사실상 R로 따지면 패키지죠. 즉 함수의 묶음이고요. 이 함수의 묶음을 파이썬에서는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R에서도 패키지를 다운받으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명령어로 로딩을 시켜놓고 현 세션에 로딩을 시켜놓고 해당 패키지 안에 있는 함수를 가져다 쓰시잖아요. 파이썬도 마찬가지 모듈을 뭐 기본 모듈이든 외부 모듈이든 모듈을 먼저 메모리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모듈 안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하시는 건데요. 이 모듈의 내용을 메모리에 올리는 과정을 import라고 하는 함수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로딩이라는 표현을 저는 썼었고요. 자, 그래서 import라고 하는 걸로 모듈을 호출하면 되겠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mass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mass. 자, 여러분 트렁크라고 하는 함수 아시죠? 뭐 라운드도 아실 거고, 예를 들면 뭐 라운드 해가지고 1.5 하게 되면 이거는 반올림이니까 2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라운드의 반대가 트렁크죠. 그래서 트렁크는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출력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trunk is not defined라고 뜬다는 얘기는 이런 함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라운드는 기본 함수입니다. 근데 trunk라고 하는 이 버림 함수는 이상하게도 기본 함수로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mass라고 하는 모듈을 호출해야지만 가능한데, 네, 그래서 mass라고 하는 모듈을 한번 호출을 해볼 건데 import mass 이렇게 호출해 주시고, 자,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mass 점 해가지고 자동 완성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안에 있는 함수들이 다 수학과 관련된 함수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함수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이제 트렁크라고 하는 걸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1.5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트렁크라고 하는 함수는 mass라고 하는 모듈을 호출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 이때 이제 중요한 건 모듈만 호출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모듈 이름 점, 이게 점이 호출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듈 이름 점 그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겠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규칙이에요. 하지만 나는 매번 저 mass 점 하기가 좀 번거로워라고 한다면 다음에 방식으로 호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from mass로부터 import 나는 트렁크라고 하는 애를 따로 뺄게,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호출하게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mass.trunk라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트렁크만 단독으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네, 모듈을 호출하게 되면 이럴 때는 하위 요렇게 사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네, 모듈 내 함수를 직접 호출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고 이 경우라고 한다면 함수명만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 호출 시에는 알리아스를 또 여러분들이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게 너무 길어. 저희가 분석하다 보면 모듈 이름이 굉장히 긴 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as 해가지고 알리아스를 걸어 두실 수가 있습니다. 뭐 ma 이런 식으로. 그러면 ma.trunk 이렇게 쓰시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 모듈 단독으로 호출하는 경우, 모듈 내에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 아니면 모듈이 알리아스를 갖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 산술 연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산술 연산 개념 아시죠? 당연히 더하기 빼기 나누기 다 됩니다. 3 더하기 2 가능하고요. 3 나누기 1.5 가능하고 또 빼기 당연히 가능할 거고 곱하기도 한번 해볼까요? 별표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고요. 4층 연산은 다 가능하고 기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연산자가 이제 몫을 구한다. 몫이라고 하는 얘기는 9를 2로 나눴을 때 몫이 4잖아요. 나머지가 1이고 그래서 몫은 이렇게 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9를 2로 나눈 몫은 4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겠어요? 9를 2로 나눈 나머지는 1이잖아요. 나머지는 여기서 퍼센트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몫. 그리고 나머지. 이거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언어마다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거듭 제곱 많이 쓰실 일이 있으실 겁니다. 3의 제곱. 그러면 이렇게 별표를 2번 쓰셔가지고 거듭 제곱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거듭 제곱이고요. 근데 매스의 파워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요것도 거듭 제곱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지수를 x자리에 그리고 위에 값을 두 번째 인수에다가 전달하게 되면 이게 3의 제곱이란 얘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로도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편한 걸 쓰시면 되는데 주로는 함수보다는 왜냐면 매스를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별표 써가지고 거듭 제곱을 많이 표현하시죠. 네, 기타 나머지 평균, 민맥스 이런 것들은 나중에 numPy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할 때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인 산술 연산에 대한 내용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 구조를 볼 텐데요. 여기서 이제 자료 구조라고 하는 거는 내가 데이터를 표현할 때 어떤 형식으로 표현할 거냐라는 개념이 되겠죠.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로 따지면 테이블 이런 것들도 내가 2차원 형태로 행과 열의 구조를 갖는 형태로 표현하겠다라고 먼저 정의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각각의 언어마다 데이터를 표현하는 자료 구조들을 만들어 둡니다.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파이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 구조를 리스트라고 부르죠. 네, 첫 번째 리스트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동시에 표현하고자 할 때 여러 상수를 동시에 묶어서 전달해야 될 때 여러 상수를 동시에 묶어서 저장해야 될 때 이럴 때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 구조고요. 얘는 1차원입니다. 1차원, 2차원이라는 얘기는 행과 열의 구조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2차원이고 행과 열의 층의 구조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3차원이라고 부르잖아요. 얘는 1차원이다.
아래서는 이제 이거를 벡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벡터를 아시는 분들은 벡터가 리스트구나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물론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요. 네, 아마도 아래서의 벡터와의 차이점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 가능하다. 사실상 아래 벡터는 숫자면 숫자, 문자면 문자가 가능했지만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숫자, 문자가 같이 혼합돼서 저장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리스트의 생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의 생성은 간단하게 함수가 있는 게 아니고 기호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괄호. 그래서 1, 2, 3, 4 나는 이거를 저장할 거예요. 변수에다가. 그러면 제가 L1이라고 하는 L1입니다. 리스트의 L자 약자예요. 자, 그럼 이거를 L1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 한번 해볼 텐데요. 이렇게. 네, 다음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 개를 묶기 위한 용도로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만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를 갑자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 요거는 문자잖아요. 그러면 1, 2, 3은 숫자고 4는 문자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는 상황인 건데 잘 되고요. 다 문자로 변경되지 않고 숫자는 숫자 그대로 유지, 문자는 문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 허용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리스트와 비슷한 자료 구조 중에 튜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튜플은 또 소괄호를 사용해서 선언을 합니다. T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다음처럼 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가로를 생략하게 되면 자동으로 튜플이 선언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T2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다음처럼 이렇게 묶여져서 튜플 형식으로 보이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따라서 마치 여러 개가 나열이 돼서 하나의 객체로 저장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부적으로 튜플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에 담아서 동시 전달하는 형식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형식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우리가 데이터를 여러 개를 담기 위한 목적으로는 이제 리스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괄호와 함께 여러 개를 전달할 때는 대괄호와 함께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인이라고 하는 걸 볼 텐데요. 인덱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 그대로 색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일부만 추출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리스트의 색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과 유사한데요. 위치 값을 전달해 주시면 되는데 나는 첫 번째, 즉 L1에서 첫 번째는 1이죠. 요 1이라고 하는 값을 추출할 목적으로 색인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색인은 방법이 함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대괄호로, 즉 리스트를 생성할 목적으로도 대괄호를 사용하지만 이미 생성되어 있는 객체 뒤에다가 전달하게 되면 얘는 색인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포지션, 번호를 전달하면 되는데 파이썬에서 처음을 나타내는 숫자가 0이에요. R과 다르죠? R은 1인데요. 실행하면은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요렇게. 요게 바로 정수색인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수값을 전달해서 그 위치에 해당되는 값만 추출해 준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리고 나는 동시에 여러 개를 출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2개, 1, 2 그러면 방법이 이것도 어려운데요. 연속 범위라고 한다면 슬라이스 색인이라고 해서 처음과 끝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는 위치값이 0이고 1입니다. 그러면 0부터 1까지라고 해야 이 2개가 출력될 걸로 보여지잖아요. 자, 여기서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콜론을 사용해서 m을 쓰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n부터 n-1까지가 됩니다. 즉 여기 나열된 숫자 이전까지 추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이니까 1-1이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0이라고 해서 이 하나만 추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2자를 요구했다라고 한다면 1이 아니라 2가 돼야겠죠. 좀 헷갈리시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두 개가 출력되는 거 보이실 거고요. 자, 이거를 슬라이스 세기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슬라이스 객체, 즉 잘려진 객체다. 그래서 연속적인 범위에 대한 추출을 슬라이스 세기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리스트는 단점이 있는데요. 동시에 서로 위치가 떨어진 대상을 추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L2에다 대고 나는 0번째랑 2 이렇게 0, 1, 2 그러니까 첫 번째랑 세 번째란 얘기잖아요. 이렇게 출력하게 되면은 이거는 must be integer slice 리스트에는 색인값으로 요 값이 와야 된다. 튜플이 오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 컴마만 쓰면은 튜플로 해석하기로 했잖아요. 즉 여러 개를 전달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래 그럼 하나로 묶어서 전달하면 어때? 아래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즉 0과 2라고 하는 걸 일단 하나로 담아서 색인 바깥에 있는 대괄호가 색인이겠죠? 색인에다가 전달하는 것도 역시 안 됩니다. 네. 이 방법으로도 여러 숫자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리스트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 이제 시리즈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배우시게 되면은 시리즈에서는 이렇게 여러 숫자를 전달을 해서 각각의 위치에 해당되는 값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리스트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시리즈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리즈에서는 이런 단점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값에 대한 의미도 역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아래서는 사실상 마이너스 1이 제외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의 마이너스 1은 뒤에서부터의 즉 맨 뒤에 첫 번째란 얘기고요. 리버스 인덱싱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거꾸로 색인이요. 그래서 숫자 값에만 가능하고요. 네, 숫자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전달하면은 거꾸로의 위치 값으로 해석을 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색인이 가능하면 수정도 가능한데요. 우리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정할 일이 많죠. 네, 모든 수정은 선택, 그리고 선택된 결과를 덮어쓰기. 예를 들면 L1의 첫 번째 값, 요거죠. 요걸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요걸 난 10으로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L1이 바뀌어요. 따라서 모든 수정은 선택, 그리고 덮어쓰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연산 볼까요? 네, 리스트끼리의 연산인데요. 이상하게도 L1이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정수 연산이 이렇게 안 돼요. 특징입니다. 그리고 L1이 1보다 커라고 하는 조건도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R을 공부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벡터에다가 1을 더하는 거 너무 잘 되고 벡터 각각의 원소마다 1보다 크냐라는 질문 너무 잘 던질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 자료 구조인 R에서의 벡터와 파이썬의 리스트의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시리즈로 대체해서 사용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리즈라고 하는 자료 구조는 이런 연산이 그리고 이런 조건 전달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리스트가 기본 자료 구조지만 이런 것들이 안 되는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리스트와 리스트끼리의 연산은 어떨까요? 두 개를 더 해볼게요. 왠지 잘 될 것 같죠? 1 더하기 10, 2 더하기 20, 3 더하기 30. 요게 이제 예상 가능한 리턴인데 이렇게 6개가 되면서 리스트끼리의 더하기는 네, 리스트 확장입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역시 연산도 되지 않는구나. 리스트와 리스트끼리의 연산도 되지 않는구나. 플러스를 하게 되면 리스트가 확장이 되는구나. 즉 리스트의 원소 추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L1 객체에다가 리스트죠. L1 객체에다가 나는 5라고 하는 숫자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추가가 되죠. 그리고 이거를 덮어 쓰시면 L1에 5를 추가하게 되는 행위가 됩니다. 네, 이 점을 활용하면 이게 원소의 추가구나 라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append라고 하는 메서드 이렇게 점을 해보시면 점이 아까 전에 제가 호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메서드라고 하는 걸 좀 이따 정리를 하겠지만 메서드는 함수처럼 사용 가능하시는 건데 점 이렇게 객체에다가 점 호출해서 쓰는 형식의 함수를 메서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용 방법은 함수와 동일해요. 자, 이런 것들이 리스트 객체에 사용 가능한 함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 알고 계시면 좋을 함수들이지만 그중에 append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바로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에 값을 삽입을 도와주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6을 삽입해 볼까요? 이러면 아무것도 안 뜨죠. 얘는 즉시 원본을 수정하기 때문이고 리턴이 되진 않지만 즉시 객체를 수정해서 원소에 추가로 처리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나중에 우리가 포문 같은 거 돌리면서 포문의 결과를 차곡차곡 쌓을 때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때 뭐 이런 식도 좋지만 주로는 append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요거 가지고 계속 연산의 결과를 누적 이렇게 차곡차곡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서드는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되셨나요? 자, 참고로 문자열끼리도 한번 제가 더 해볼게요. 이상한 또 파이썬은 이상한 또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A 더하기 B, 1 더하기 1은 2잖아요. A 더하기 B, 이 말이 안 되는 걸 파이썬은 가능하게 해줍니다. 바로 결합입니다. 너무 특이하죠? 사실상 뭐 페이스트라던가 뭐 SQL로 따지면은 컨캣이라던가 문자를 결합하는 함수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파이썬에서는 문자열 결합이 함수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왜? 플러스만 가지고 문자열의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함수가 사실상 또 필요 없게 되는 참고라고 써놓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심지어 제가 곱하기를 해볼게요. 문자열에다가 여러분 곱하기 3이라는 얘기는 A 더하기 A 더하기 A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A가 3번 반복됩니다. 반복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repeat이라고 하는 함수 같은 것들을 또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아, 자동으로 반복이 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리스트와 비슷한 자료 구조가 튜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튜플을 왜 사용하면 좋지 않느냐. 튜플은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T1이라고 만들어놨죠. 요거를 첫 번째 값을 먼저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덮어 쓸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튜플이 수정이 불가능하다라는 에러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튜플 객체는 수정 불가능한, 읽기만 가능한 객체를 튜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핸들링할 때는 튜플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수정할 일이 많으니까. 리스트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삭제는 어떻게 하느냐? 즉 이미 들어가 있는 리스트의 원소를 삭제하겠다라고 하는 개념 역시 중요한데요. 자, 원소 하나만 삭제하겠다라고 한다면은 del이라고 한 함수를 쓰시면 되고 여기다가 L1에 선택해 주시면 나는 첫 번째 거 삭제할 거야 이렇게요. 역시 아무것도 안 뜨고요. 즉시 수정됐을 거고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원소가 아까 10으로 수정했는데 없어졌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객체를 첫 번째 원소를 삭제하는 케이스가 되고요. 하지만 주의하실 게 이제 del 함수에다가 객체 자체를 넣게 되면 객체 자체가 삭제가 돼요. 이러면 L1이라고 객체는 이제는 not found 없겠죠. 그렇죠? not defined. 그래서 제가 좀 전에 sum 같은 변수는 선언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실수로 이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빨리 del로 객체를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표현식입니다.
자, 이게 아니라 나는 L2 볼까요? L2에 그냥 객체가 선언된 거는 두고 안에 있는 내용만 바꾸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냥 빈 리스트로 덮어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DL, L1처럼 객체를 삭제하는 건 아니지만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전체 없어지게 되죠.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함수와 메서드의 차이를 좀 볼게요. 파이썬에서만 또 들어볼 법한 용어죠, 메서드. 둘 다 메서드도 함수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거에 메서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인수의 전달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자, 함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뭐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그러면 이 안에다가 제가 대상을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자, 그럼 1, 2, 3의 총합이 6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요게 이제 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가로를 열어서 그때서부터 필요한 값을 대입하는 형식이 이제 함수인데요. 메서드는 앞에 객체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제가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mp.array라고 하는 함수로 이렇게 어레이를 만들 수가 있고 요거를 제가 A1으로 저장을 해 두고요. 어레이에 적용 가능한 메서드 중에 sum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거든요. 요렇게. 근데 보세요. 우리는 1, 2, 3이 이미 A1에 저장이 돼 있고요. A1 객체에다가 점 호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대상이 앞에 있죠. 즉 1, 2, 3의 총합을 구하려고 하는데 구하려고 하는 대상이 이미 앞에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여기 들어갈 대상이 없죠. 이렇게 실행시키면 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바로 함수. 함수란 쉽게 생각하면은 이런 느낌이고요. 인수의 전달이 모두 괄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근데 나는 A1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 점 호출입니다. 그래서 메서드는 호출해서 쓰는 거고요. 주로 객체에서 호출 가능한 형태를 얘기하고 그래서 이미 값을 객체가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여기다 A1의 값을 여기다 전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함수와 메서드의 차이고요. 사실상 파이썬에서는 메서드를 정말 많이 활용하죠. 특히나 뒤에 나오는 지금 보고 계신 numpy라고 하는 모듈과 판다스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메서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실 거라서 메서드의 정확한 의미를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변수에 대한 개념 그리고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 구조 특히 리스트의 생성, 색인 중요하죠. 수정, 그다음에 함수와 메서드의 차이, 그다음에 연산자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메서드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기 위해서 문자열 메서드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빠이빠이.